밥한번 먹자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번 스케줄도 굉장히 미뤄졌어요. 주범이 있기 때문에 범인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도둑 잡기 때문에 뻔한 것 같고요. 네네. 제가 그래서 조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약간 제가 일정이 있어서. 일부러 저는 머리를 안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을 머리로 표현하려고 원래는 요번 주 언젠가 자를까 하다가 그냥 자르면은 계속 이어서 하는 것 같잖아. 그때 이어서. 그래서 한번 시간의 변화를. 근데 오늘 날씨 보니까 머리를 한번 자르긴 자라야겠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 갑자기 더워졌어요. 이틀 전만 해도 추웠는데 맞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더워지고 이제 뭐 날씨 얘기도 한 김에 이제 영화 소개 첫 번째 에피소드로 이제 들려드릴 텐데 요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조금 이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본 애니메이션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뭐 일본 애니메이션의 명가죠, 일본은. 그렇죠. 대표적으로. 네, 아주 독특한 일본 애니메이션만이 가진 그 느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도 뭐 디즈니나 뭐 픽사나 이제 어마어마한 애니를 찍어내고는 있는데 맞습니다. 일본 애니의 어떤 특징은 전 2D라고 보거든요. 어떠세요? 2D 애니의 일본. 그렇죠. 이게 한 장 한 장 뭐 넘어가면서 그 그림들의 그 수려한 그림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 그 느낌이 탄성을 좀 자아내고. 그렇죠. 예전에도 굉장히 많이 그랬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예전 시대 때 TV를 통해서 일본 우리가 외국 우리 건 줄 알았고 일단 뭐 은하철도 999나 그런 게 어린 시절을 좀 지배를 했었죠. 그렇죠. 지배를 했었는데 그 애니의 느낌 때문에 오히려 성인이 된 다음에는 좀 야 어렸을 때 보는 거지 그거를 커서 보냐라고 이제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은하철도 999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어린 친구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애니는 맞아요. 그렇죠. 그 스토리 그러니까 인생이 녹아 있죠. 인생이 그걸 내가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인생을 어떻게 알아 그냥 기차 타고 어디 가는 것만 보고 그랬는데 지금도 제가 접하는 애니들의 느낌은 조금 이건 아이들이 본다기보다는 좀 어른들이 봐도 쉽지는 않겠다. 그 뒤에 숨어 있는 게 좀 센 게 있는 것 같다는 느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은 좀 여러 이제 컨텐츠를 표현하는 방식들이 글이 있을 수 있고 뭐 음악처럼 뭐 이제 사운드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이미지로 영상을 뭐 연출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 중에 하나의 기술을 저는 애니라고 보고 애니로 표현된 어떤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다는 거를 저는 상상을 못 하겠어요. 뭐 가끔 그런 시도가 있죠, 근데 시도가 있었죠. 그 결과는 대부분 망 아닙니까 그거? 처참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몇 가지 예를 생각해 보면은 독수리 오영재 대차면이라고 하죠. 지금 전 보지는 못했는데 그걸 실사로 했습니다. 앞서서한데요. 뭐 거의 뭐 500억 정도 들였고 큰 영화로 만들었는데 정말 고개가 떨려지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연출이 계속 되는 걸 보면서 뭐 만드신 분들이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하여튼 무언가 하나가 빠져있는 하나가 아니고 한 2개 정도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야마토라고 그러죠. 우리에선 태그코라고 했었던 그 우주를 날아다니는 그래. 야마토라고 하는데 야마토가 이제 그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때 선장하로가 아니야 그거 제목이? 아니요 하로도 있지만 야마토가 또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태그코라고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항해하는 그 아주 큰 태그코는 굉장히 한국적인데 이름 자체가 이름 완전히 다르게 지었죠.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일본이 가장 큰 전함으로 만들었던 그 야마토라는 일본은 진짜 음모론적이다. 그거야말로. 네, 근데 일본에는 그 이제 그 아직도 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대파를 했거든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또 만들어서 살려냈구나. 또 그 향수를 또 불러.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태국호로 본 거네. 네네. 그 야마토도 실사가 있었는데 그거는 독수리 오영재보다는 조금 낫던 것 같아요. 나을 것 같는데 느낌이. 그래도 또 그래.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뭐
애니는 사실 애니로 그러니까. 살아있을 수 있어야 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본 들어요. 애니의 느낌을 좀 대체하기가 애니를 안 보고 만약에 실사가 나오면은 그래도 그냥 넘어갈 텐데 맞습니다. 애니를 본 다음에 그 느낌을 실사로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이렇게 판타지가 좀 깨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일본 애니가 그렇더라고요. 판타지스러운 게 좀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예. 미국의 애니처럼 어떤 이제 멋있는 테크닉으로 표현하는 건 아닌데 신기하게 그런 작법이 있단 말이죠. 애니의 작법이. 네, 그뭐 카메라 워크도 있을 수 있고. 그건 대단해요. 네. 그 카메라 워크는 네. 그걸 카메라 워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하여튼 기가 막히게 그려요. 그렇죠. 네. 그 올라가는 그게 네.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뭐 드론 조정을 정말 잘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찍는 것들이 있는데 요번에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날씨의 아이를 가져왔거든요. 날씨의 아이라고 그러니까 이 감독은 신카이 마코토라는 감독이에요. 네네. 신카이 마코토 또 누구냐?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작품으로 따지면은 너의 이름은. 그렇죠. 너의 이름은이 보니까 저희가 350만 정도 관객이 들은 그러니까 애니 중에는 최고 흥행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진짜로. 초대박이 난 영화 너의 이름은의 감독이 신카이 마코토고 일본에서도 최고 동원을 했어요. 너의 이름은은. 맞습니다. 예,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저희 나라에서도 모처럼 일본 애니가 대중적으로 성공한 케이스죠. 그렇죠. 웬만하면 저희 나라도 일본 애니가 성공하는 공식은 이제 어찌 보면 비디오나 뭐 CD 플레이어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매니아층들만 보는 거였는데 네네. 너의 이름은 확실히 위로 올라왔고 그때 이제 많이들 느끼신 게 일본 애니를 이렇게 보면은 일본 애니가 그렇게 이지적인 느낌, 뭐 미래지향적인 느낌보다는 그 조금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TV 문학관이나 베스트 극장 같은 느낌을 애니로 만든 것 같은 그런 작품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시카이 마코토가 제일 유명한 걸로 이제 유명한 어떤 포인트가 뭐냐면 일본에 아니 진짜 있는 그 장면을 그 실사로 그렇지. 볼 수 있는 그 동네에 그 있어. 동네를 그대로 그냥 그렇지. 갖다가 깜짝 놀래지. 보여주는 거라 굉장히 친숙하죠. 응. 그게 실제로 일본 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을 보고 일본 또 투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예. 그게 그대로 있거든요. 네. 그 장면들이. 같이 그 뭐였죠? 배용준 나오는 남이섬을 일본 그렇지. 관광객이 오는 듯이 우리도 그쪽을 극단적인 가서 표현이네요. 네. 남이섬을. 예. 네, 그게 겨울연가. 겨울연가. 그 겨울연가 네. 남이섬이 또 대박이 난 것처럼 네네네. 신카이 마코토의 어떤 그런 배경들도 장소들 더 재밌죠. 네네. 장소가 애니로 그려놨는데 그게 실사로 가면 그대로 네, 있으니까 실제로 있기 더 때문에. 신기한 느낌이 좀 가질 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의 아이도 그러한 작품의 어떤 연결선에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재가 근데 어찌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좀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가 않아. 왜냐면 이렇게 뭔가 테마가 강하질 않은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네네. 그냥 밍밍한 맛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들이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냉면으로 따지면 평양냉면 같은 느낌이라는 거지. 그렇죠. 좀 자극적인 맛보다는. 일본의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도 일본의 애니 그 영화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본 영화의 지루함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었거든요. 네네네. 특징이에요. 그 일본 영화가 가진 특징이 좀 지루한 게 있어. 그게 어찌 보면 세계화에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지루함 때문에 좋아하는 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루해서 그걸 좋아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 못 견뎌 하시죠. 그리고 저희 이제 어떤 영화라고 하는 미디어의 세계에서는 저희는 한국 작품에서는 그렇게 막 뭐 한 30분 넘게 한 3명 나오고 그런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지루해서 죽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 일본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거든. 맞습니다. 뭐 새우깡 같은 거죠. 자극적이지 않지만 계속 우리가 길게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저 일본 가서 네. 놀랬던 것 중에 하나죠. 새우깡이 일본에 있어요. 새우깡이 우리나라 건 줄 알았는데 일본에 똑같은 게 있어요. 누가 원주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네, 우리 힘 떨어지니까. 네네네.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자극적이지 않은 거에서 오는 그 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매력들이 일본
그렇죠. 그런 어떤 매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나오는 아주 독특한 그런 좀 맛이 있는 거죠. 맛과 향기가 네, 있는 전혀 거죠. 다른 맛이 난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일본 애니는.